네, 12운성 이번 시간 양지입니다. 양이 이제 의미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여기 한자가 이제 기를 양자죠. 이게 양양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게 양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거에다가 이제 그 먹을 식자가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제 양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건데, 이 양이 이제 의미하는 거는 이제 다산이죠. 이제 뭐 많이 이제 그 자식을 낳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이제 됩니다.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이 양양자에다 이 대자를 밑에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 아름다운 미자가 되죠. 예전에는 이제 뭐 미의 개념이 좀 지금은 이제 하고 많이 틀리죠. 뭐 많이 낳는 거를 이제 뭐 아름답다고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살찐 양들을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뭐 실제 중국의 양귀비도 뭐 살이 굉장히 찐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양자에다가 이제 먹을 식자가 붙어서 양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임산부가 아기를 이제 이렇게 뱃속에서 이제 그 양육을 해서 이제 태어나게끔 이제 준비를 하는 어떤 준비 기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12운성 도표인데요. 지금 양지가 이제 여기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요 태지는 이제 뭐냐면 이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아직까지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단계고,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임신을 했지만 이게 또 이제 굉장히 불안한 단계죠. 뭐 유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넘어서 이제 이 양지를 왔다는 얘기는 이제 뭐 이제 음양이 구분된 거죠. 아들인지 딸인지도 구분이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다. 엄마 뱃속에서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양육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그 단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양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요 그 생지가 되죠. 그 다음이 이제 이거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와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요 기준으로 보면 사실 뭐 이렇게 높은 단계는 아니에요. 양지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기 바로 전 단계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조용하게 이제 양육되어지는 그러한 시기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2운성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절부터 시작해서 절태양, 생욕대, 록, 왕, 쇠, 병, 사, 묘 이렇게 총 12개의 이제 흐름이 있는 건데, 일주를 별로 따지게 되면 총 60갑자 중에 이제 4개가 일지에 양을 깔고 있는 이제 그 일주가 되겠습니다. 12운성이 사주 간명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실제 간명을 해보면 정확도가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12운성을 잘 공부하시면 이제 사주 풀이할 때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12운성의 양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죠. 이렇게 가불병정 무기 경시임계로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생욕대에서 여기 양이 여기 있죠. 양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 이제 요 표에서 보시면 갑이 만나는 지지는 갑술에서 양이 되죠. 그 다음에 을에서는 을미가 이제 양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병화는 축인데 병축이라는 건 없는 거죠. 병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정화도 정술이 없죠. 그 다음에 무토도 무축이 없어요. 무축이 양이지만, 그리고 기토인데 기술도 양인데 기술이라는 건 일주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을 보시게 되면 경진이 양이죠. 예, 경진 양에 해당됩니다. 자, 신을 보시게 되면 신축이죠. 신축은 있죠. 예, 신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은 양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수를 보시게 되면 임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개수를 보시게 되면 개진이 없죠.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총 뭐냐면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 갑술기죠. 여기 갑술하고 그 다음에 을미, 그 다음에 경진, 신축 이렇게 총 4개가 60갑자 중에서 일지에 양을 놓은 일주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 표로 보시면 좀 더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갑술이 양이었죠. 이게 갑목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표를 외워두시면 이제 희비운수 공부하기 되게 편합니다. 여기서부터 2단계 물어보면 양이에요. 1단계, 2단계. 갑술이죠. 갑목은 이제 양의 천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두째 번에 이제 갑술 양이 되고, 요 을을 보시게 되면 을 천간은 이제 음의 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칸, 2칸 가면 을미가 되겠죠. 여기는 목의 영역인데 이 대각선 반대 방향 여기는 금의 영역이에요. 경금하고 신금. 대각선 방향으로 해도 양이 있어요. 경금을 보시게 되면 경금은 양이니까 1칸, 2칸 가면 경진이 양이 되겠죠. 신금은 음의 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칸, 2칸 가면 신축 양이 돼요. 외우기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외워두는 걸 자꾸 습관 들이시면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총 뭐냐면 경진, 신축, 갑술, 을미 총 이렇게 4개가 일지에 양을 놓고 있는 천간이고 요 총 4개가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지에 양을 놓은 일주는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아까 여기 봤듯이 이제 이렇게 기를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모의 그러니까 그러한 유산들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일단 기를 양이니까 이게 뭐 양육하다, 기르다, 뭐 교육하다, 뭐 유경,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이 경진, 신축, 그다음에 갑술, 이제 을미, 이호 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업종에 근무하면은 사주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경사업, 교육계통, 그 다음에 의료계통도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맞고, 보면 지지에 여기 지금 요 4개가 진술충이 다 사고를 깔았죠.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지에 진술충미 사고를 깔고 있는 일주는 삶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 이유는 이 진술충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이게 뭐냐면 형이나 충으로 운이 올 때 이 진술충미 사고가 열리면서 계고 많이 들어보셨죠? 계고 입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일지에 뭐냐면 이 양을 깔고 있는 경진, 그 다음에 신축, 갑술, 을미일주는 삶의 변화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떨 때 마냐면 변화가 많을까요? 그건 이제 이 충이 열릴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경진일주인데 이 경진일주가 축술미, 형사를 만날 때예요, 다 뭐냐 같은 진술충미 사고를 만날 때마다 항상 변화가 있는 게 일지에 양재를 깔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사고를 깔고 있는 어떤 변화가 많은 양지인데 이 양지가 뭐냐면 기를 양자, 양육하다, 교육하다 이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러한 직업을 가져야만 업상 대체를 해요. 이제 업상 대체라는 게 이제 직업을 가짐으로써 그 사주를 보완한다, 또 사주에 맞게 살아간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뭐 경진일주다. 자, 그러면
이 일주는 양을 이제 경진 양이잖아요. 양을 깔고 있는데 그 진토 안에는 개신기라고 하는 지지장간이 있죠. 근데 이 개수도 보면 개수가 뭐냐면 이 진토를 본다 그러면 절태양생 절태양지가 돼요. 똑같이. 그래서 이 경제질주 같은 경우는 실제 뭐냐면 임상을 해보면 교육계통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교사, 교수 많아요. 특히 이제 초중고 교사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이렇게 상관성도 양지, 그리고 일지도 양지를 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을개무죠, 을개무. 그리고 이제 무토, 인성도 이제 진토를 보면은 이제 관대지에 있는데, 이 관대지라는 것도 이제 일정한 지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진토 안에 있는 을개무라고 하는 지장간의 어떤 전체적인 그 흐름 자체도 이제 교육계통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진일주가 이게 이제 여기 녹사양 합작을 한다고 했죠. 지금 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진토는 신자진 이렇게 삼합을 하죠. 요거는 이제 사지에 있는 거고요. 그죠? 경자는 사가 되죠. 그리고 경신은 요거는 이제 그 녹이 됩니다. 녹은 굉장히 좋은 거죠. 직이나 직장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이 경진일주가 이제 요 신금을 만나면은 녹이니까 이거는 뭐 일정한 어떤 직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한다, 기른다, 양육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진일주가 자보다는 신을 같이 갖고 있으면 좋겠죠. 만약에 신진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계속 어떤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는 어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대운이나 세운에서도 이렇게 신을 보면 굉장히 이제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자인데 이거는 자가 오면 이거는 사지인데 이거는 뭐 특별히 좋을 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요렇게 경진일주가 신을 갖고 있는데 운에서 이렇게 자가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경진일주가 운에서 신이 없는데 이렇게 자수가 들어온다고 할 때는 어떤 직장에 대한 어떤 이직이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는 어떤 그런 이제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양을 이제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녹사양 합작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녹사양 합작. 이거는 잘 외워두시면 삼합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미도 마찬가지예요. 을미도 보면 이거는 이제 그 해묘미 합작을 하죠. 해묘미. 을해는 이제 여기 똑같이 여기 이제 그 사가 되죠. 을해가. 그다음에 을묘는 요거는 이제 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을미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양이 되니까 이게 녹사양 합작이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운에서 만약에 을미일주가 운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묘나 이렇게 이제 해가 이렇게 올 때 해묘미 합작으로 인해서 이거는 사지구나, 이건 녹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주 분석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이 있죠. 축은 사유축 삼합을 하죠. 사유축. 똑같이 이제 신사는 요거는 이제 사지가 되죠. 그 다음에 신유는 요거는 녹지가 돼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녹사양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축 일주가 이제 양지를 깔았는데 유를 만난다 그러면 녹을 얻는 것이고 살을 만난다 그러면은 요 사지에 해당되니까는 좀 불리한 어떤 시기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수를 보시게 되면 술토는 이제 인옷을 삼합을 하죠. 술. 자, 갑목은 인옷을 삼합을 해요. 이제 갑수는 요거는 양이 되겠고요. 요 이제 갑인은 이거는 이제 여기 녹이죠. 그다음에 갑오는 요거는 이제 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옷을 이렇게 삼합을 이루어지는데 갑술일주가 이제 양지를 깔고 있는 일주인데 인을 만난다 그러면 녹을 얻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녹이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직위, 그 다음에 일단 뭐 식록, 먹는 거, 그 다음에 직위, 그 다음에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받는 급여 이런 거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운에서 이제 오를 만나면 사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지의 어떤 양지를 놓았을 때 이렇게 녹사양 삼합을 한다.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시면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12운성 양지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